자, 이제 정치권이 더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교수님,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기는 시작됐습니다. 14일부터 시작되도록 합니다. 그로부터 최장, 6개월. 최대 180일 6개월 동안입니다. 가장 큰 변수 뭐라고 보십니까? 그 큰 변수는 없고 일단은 이제 몇 가지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6인 체제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6인 체제로 심의하고 뭐 변론하고 다 할 수 있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최종에 이제 결정을 내릴 때 예. 이 기각인지 인용인지 결정을 내릴 때는 6명이 하기에는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왜냐하면 정통성 시비에 걸릴 수가 있고 예. 정통성 문제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9명 채워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 이제 여야가 뒷바뀐 상황이 좀 벌어지는 거예요. 권성동은 뭐라고 했습니까? 안 하겠다. 안 하겠다. 나머지 임명 안 하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 재밌게도 똑같은 얘기를 갖다가 2016년에는 누가 했느냐면 민주당이. 추미애랑 박범계가 했어요. 예. 권한대행이 어떻게 헌법재판관을 갖다 임명하느냐, 말도 안 된다라고 하고 그냥 가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뒤집힌 거죠. 아니 권한대행이 어떻게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해,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근데 임명이 될 겁니다. 지금 3명을 갖다가 이게 국회목이거든요. 예. 국회목이기 때문에 넘기게 되면은 한독수 권한대행이 이거 갖다 거부할 수가 없어요. 적극적으로 그걸 행사하면 안 되거든요. 국회목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권한대행은 자기 권한을 갖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회목이고 사실상 이게 사인하는 것은 형식적 절차만 남았는데 그걸 거부할 명분은 없죠. 그러니까 아마 통과가 돼서 9명이 아마 구성이 될 겁니다. 예. 근데 권성동은 그럼 왜 그러느냐? 간단하죠. 6명이 하잖아요. 6명 중에 한 명만 소수 의견을 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각이 되거든. 네. 6명으로 받는 게 더 좋은 거야. 혹시 알아? 혹시 알아? 왜냐하면 헌법재판소 이렇게 나올 때, 판결 나올 때 보게 되면 꼭 한두 명, 웬만한 사건 같은 게 한두 명은 소수 의견이 나오거든요. 예. 그다음에 그 소수 의견들을 밝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이제 기대하고 그래도 6명이 유리하니까 끝까지 버티려고 하는데 국민들이 딱 볼 때는 한심한 거죠. 저 당이 지금 아직까지도. 저 뭐야 지금 시간 벌려고 지금 하는 예. 것이 예쁘게 보이냐 말이죠.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 그 짓을 해서 그 짓에 성공할 수 있다면 또 몰라. 예. 내가 보면 성공할 수도 없는데 괜히 그 짓을 해가지고 표만 깎아먹는 거거든. 지지만 깎아먹고 오히려 사람들, 국민들 염장만 지르는 거거든. 근데 탄핵도 마찬가지죠. 네. 아니 탄핵도 그래, 버텨가지고 탄핵 심판 부결을 시킨다면 몰라. 부결시킬 수 없는 상황인데 끝까지 부결하겠다 그래가 욕만 바가지를 먹고 지금 내란옹호 정당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예. 내란 비호 정당이 돼버린 거잖아요 지금. 요번에도 마찬가지죠. 그 뭐야 도대체, 탄핵 심판 안 하겠다는 얘기냐? 그래서 이걸로 막을 수 있으면 모르는데 막을 수도 없는데 왜 이런 행보를 하는지 난 이해를 할 수가 예.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도 뭐였냐면 결국 임명을 했거든. 황교안 황교안 직무대행이 그때 이제 임명을 했고, 예. 이번에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에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아니 이미 황교안 대행이 황교안 권한대행이 당시에 이미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다, 전례가 있다. 이건 뭐야?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끝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가지 변수가 있는 게 뭐냐면 4월 18일이거든요. 자, 4월 18일이면 현재의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대행, 또 문재인 정부 때 함께 임명됐던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입니다. 그렇죠. 이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하게 되면 또 이때 임명할 때 또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또 그렇죠. 길어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되도록 4월 18일 전에 아마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4월 18일이면 지금으로부터 한 4달 남은 거잖아요. 거의 4달 남았죠. 예. 하나, 둘, 셋, 넷. 그 정도면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아하, 그걸 4월. 넘기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아마. 예, 기각이든 인용이든 4월 18일 이전에 나올 상황들이 유력하다는 점. 자, 결과를 한번 예측해 본다면 100%예요 이건. 100%. 100% 아, 인용입니다 이건. 예. 100% 인용이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태블릿 PC에다가 연설문 훈수 몇 번 써준 거 가지고 탄핵이 됐는데 예. 이거는 군인들이 총 들고 국회에 들어가지고 국회의원들 국회 의사당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고, 아니 지금 자기들도 인정하잖아. 아니 하다못해 권성동도 위헌적이라고 인정을 하거든. 예. 근데 이거 뭐 볼 것도 없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 갈려 있는 게 이제 뭐였냐면은 요번에 그 내란죄로 기소됐잖아요. 기소될 네. 거잖아요. 이제. 예.
그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인데 음. 기소가 되면 형사 재판이 진행될 경우에 이게 이제 중단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손준성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같은 경우가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때 탄핵이 들어왔고 예. 또 다른 한편은 뭐가 있었냐면은 그 고발 사주 그 건으로 결국 2심에서 무죄를 받았죠. 그게 있기 때문에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걸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걸 딱 조항을 보게 되면 의무 조항이 아니에요. 아. 할 수도 있다라고 했고 판사의 재량이거든요. 예. 헌법재판관. 근데 뭐 손준성 건 같은 경우에 뭐 검사 하나가 뭐 저 직무 안 하고 있고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대통령은 당장 국군 통수권이 걸려 있고 외교 문제는 어떻게 하고 외국과의 그 비준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인사들 임명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줄줄이 걸려 있는데 경제에 미친 영향. 이걸 갖다가 재판이 그 언제 끝납니까? 예. 그러니까 앞으로 4년 5년 걸릴 텐데 4, 5년 걸릴 그 재판 기다렸다가 이걸 내린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인 예.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형사 재판과 상관없이 탄핵 심판은 계속 갈 것이다. 예.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의 심사가 들어간 이후라도 수사가 진행돼서 이것이 이제 재판이 되는 기소가 되면은 이 기간을 왕창 다 포함해서 헌법재판소가 중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재판이 1심, 2심, 대법원까지 하세월이 될 텐데 이걸 과연 기다려줄 수 있는 그것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일까? 교수님은 안 받아들일 것이다. 뭐 라는 말씀. 그건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예. 그건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러니까 남은 건 이제 4월 18일 이전이냐 이후라는 거. 18일. 4월 18일 이전이냐 이후냐. 근데 그 짧게 하긴 좀 힘들 겁니다. 아마 예. 내가 볼 때는 뭐 어떻게 보면은 짧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 증거 관계가 너무나 명확하다. 예. 실제로 눈이 다 봤거든. 모든 국민들이 다 봤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가담했던 사람들, 가담했던 군 장성들이 나와가지고 국회에서 다 증언을 다 했어요. 대통령한테 지시받았다부터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이러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그 사람들의 논리예요. 예. 오히려 어쩌면은 노무현 때 3개월 걸리고 그다음에 박근혜 때 3개월 걸리고 노무현 때 2개월 걸렸잖아요. 거꾸로인가? 노무현 때 2개월, 그렇죠. 박근혜 때 박근혜 때 3개월입니다. 네. 그것보다 더 빨리 끝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 이게 대통령 탄핵인데 이건 사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오히려 또 더 걸릴 수도 있어.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직접 나가서 변론도 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생방송도 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헌법재판소의 설명은 생방송은 아니다. 나중에 녹화화면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궁금한 건 이 대목입니다 교수님.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윤석열의 시간도 있지만 이재명의 시간도 있다. 예. 이 두 부분을 다 감안할 수 있는 그런 헌법재판소의 일정 조정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글쎄요. 거기까지 참 헌법재판소가 고려해 준다면 정말 감사하겠죠. 사실 국민들이 지금 네. 바라고 있거든요. 이쪽도 아니지만 너도 아니야. 아. 그다음에 이번 사실 이 불행한 사건인데 이 불행한 사건을 통해서 이런 식의 정치문화 하는지 여기서 좀 종집을 좀 찍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재명이 또 다시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럼 또 피바람이 불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악순환이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지부가 안 지켜진다라는 겁니다. 또 뭐 탄핵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을 테고요. 탄핵 얘기가 나올 거고 예. 등등등등. 뭐 이럴 텐데 이걸 고려하면은 헌법재판소에서 좀 봐서 저쪽에 봐가지고 왜냐하면 저쪽도 큰 흠결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흠결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명확히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대선을 나가게끔 해줘야 되는데 근데 거기까지 고려할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주심이 무작위로 추출된 주심이지만 정형식 헌법재판관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고 헌법재판관 현재 6명 중에서 4명의 중도 보수 성향의 재판관 중에서 가장 보수적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게 착각이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법관들은 그런 성향들은 좀 있겠지만 법관들은 법리를 떠나서 판결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모든 판결들이 역사에 남고 예. 그 동료 판사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렇게 노골적으로 판결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그 똑같은 얘기가 박근혜 탄핵 때도 나왔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기각될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아니라 뭐였습니까? 만장일치였거든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대할 건 없는 것 같고 예. 이건 뭐 100%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만 이제 뭐가 남은 거냐면은 이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어쨌든 그 변론권을 갖다 충분히 보장하겠다는 투로 얘기를 했어요. 아하. 절차상의 정당성이 손상되지 않게끔 최대한 공정하게, 최대한 신속하게, 최대한 보장하겠다라고 했다는 건 바로 뭐냐면 예. 그렇게 신속하게 끝내지는 않겠다라는 아. 신속하게 끝내지는 않겠고 그 다음에 충분히 얘기를 다 들어주겠다는 얘기예요. 결국 윤석열 예. 너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봐. 다 들어줄게. 그 얘기고 그 얘기를 다 들어준 다음에 판단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정치적 일정에 쫓겨가지고 막 쫓겨가지고 급하게 결정을 내리거나 이럴 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목하는 게 4월 18일 예. 아마 그 전후로 아마도 그 전이 되지 않을까. 예. 이거는 이제 조홍천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저는 타당하다고 봐요. 한편으로는 또 조홍천 전 의원은 방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워낙 윤석열 대통령의 좀 스타일 분석을 했습니다. 나와서 변론하고 또 변론하고 또 변론하고 계속 또 그럴 변론할 겁니다, 스타일이라서 시간이 박근혜의 3개월보다 더 걸릴 수도 있을 거 아니냐. 그 이야기는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 윤석열 대통령도 시간을 스스로 지연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렇죠. 계속 지연을 할 겁니다. 그 이미 지연에 들어갔고요. 예. 지연에 들어갔고 계속 끌 거예요. 아. 계속 잡아 끌 거고. 그게 이재명 대표의 2심을 좀 노리는 전략일 수도 있겠네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정도 머리가 될까 싶어요. 그 정도 머리가 있으면 후다탈 안 했지. 예. 그 머리가 안 되니까 문제라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은 뭐냐면 자기가 옳다라는 거예요. 국민들이 몰라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생중계하겠다는 거야. 내가 막 국민들한테 얘기하면 오해가 풀릴 거라는 거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현시에서 완전히 유리돼가지고 가 있는 사람이고 뭐 이재명이 이거 신경 안 씁니다. 그냥 오로지 자기 생각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다만 그 국힘에선 끌려고 하겠죠. 대통령 예. 만나가지고 되도록 끌고. 어쨌든 간에 재판을 길게 끌고 싶다라는 것은 윤석열은 할 말이 많아서 끊는 거지. 끄는 거지. 자기처럼 뭐 이재명처럼 머리 굴리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재명처럼 굴리는 머리가 있었으면 여기까지 안 왔지 애초에. 예. 누가 봐도 이건 진짜 다윈상 수상감이잖아요. 이거 이런 짓을 왜 합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생중계 뭐 하겠다 이런 것들은 뭐냐면 나는 옳다라는 거야 아직까지. 아. 옳고 나한테 호응하는 사람들이 있어. 뭐 고성국 있잖아. 그 구구 유튜버들 있잖아. 뭐 배승희, 뭐 신혜식 또 누가 있더라? 무슨 병규? 누구지? 있잖아요. 예. 박봉규인가 뭔가 이렇게 뭐 이런 애들 이봉규인가 봅니다. 이봉규인가 네네. 뭔가 이래가지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것만 계속 보니까 그것만 믿고 뭐 자기 핵심 지지층 있잖아요. 지금 예. 지지율 보니까 17% 나왔더라고 리얼미터로. 거기 그거 믿고 계속 가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까지 얘기를 하는 건데 다만 헌법학자 허영 교수 있잖아요. 예. 허영 교수가 뭐라 그러냐면 이게 내란죄가 사실 법리적으로 적용하기가 까다로울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대표적인 헌법학자의 꼽히는 인물이 바로 네. 허영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란죄에다가 뭐냐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 목적성을 입증하는 건 쉽지 않을 거다라고 아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라고 하니까 이제 봐라 내가 잘하면 이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탄핵 심판은 그게 아니라 탄핵 심판은 형사 심판이 아니거든요. 예. 형사 재판이 아니라 행정 심판입니다. 행정 심판이기 때문에 이게 내란죄가 성립하느냐 안 성립하느냐 이거는 뭐의 문제냐면 형사 재판에서 유무죄를 가를 때의 기준이 있는 거고 예. 거기서는 뭐냐 정말 합리적인 의심을 불가능할 정도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지 유죄를 때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저자가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 적합하느냐 안 하느냐를 따지는 행정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때도 사실 유죄 판결 나기 전에 이미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그게 나왔던 거잖아요. 예. 그래서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 논리를 가지고 내가 볼 때는 탄핵 심판에서 이 논리를 가지고 탄핵 기각을 이끌어낼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왜냐하면 하여튼 현직 대통령이 쓸데없는 쿠데타를 했다는 걸 봤고 국민들이 공포에 질렸던 거 아닙니까? 잠시라도 그런 거고. 그다음에 합리적인 사유가 하나도 없고 그런 가운데 위법하고 위헌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예. 쿠데타를 때리는데 일단 사유가 안 돼. 그다음에 뭐냐 국회에다 내각에서 의결할 때도 뭐가 되는 겁니까? 절차적 하자가 있었죠. 그다음에 국회에다가 통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죠. 등등등등등.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볼 땐 뭐
이 논리 가지고는 근데 다만 이제 이거 가지고 다투겠죠. 예. 다투면서 헌법재판소에서 계속 다투는데 음. 내가 그 다툼이 헌법재판소의 기각 또는 인용 결정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지만 시간은 끌 수 있을 것 시간은 끌 수 있을 것이다. 음. 미학을 전공한 신중건 교수는 아는데 왜 법학을 전공한 법을 모를까? 아, 이거 너무 아이러니한 게 내가 윤석열 후보 처음에 만났을 때 첫 대화가 이거였거든요. 잠깐만요. 어. 당시에 진종 교수가 처음 윤석열 대통령이 되기 전 후보 시절을 시절에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후보도 되기 전이었다. 아, 출마도 하기 전이었거든요. 예. 그때 한번 만났는데 첫 만남입니다. 밥 먹자고 만나가지고 밥을 먹는데 대뜸 미학 전공하는 사람이 어떻게 법학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어. 칼슘미터는 어떻게 아느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칼슘미터를 어떻게 예. 아느냐. 그래서 내가 그 유학가가 제일 먼저 들었던 게 법철학 강의였다, 법철학 네. 세미나였다라고 얘기를 한 건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때 이제 뭐라 그러냐면 칼슘미터가 주권자란 언제가 비상인지 말할 수 있는 자가 주권자다. 아, 이거거든요. 비상사태라는 건 뭐냐? 국민들의 기본권을 갖다 제한할 수 있는 사태를. 예. 주권자란 뭐냐면 그게 언제인지를 결정하는 자가 주권자다. 아, 이걸 결단주의라고 그러더라고요, 법학에서.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비판을 했었거든요. 어허. 그때는 뭐였냐면 약간 민주당을 비판하는 맥락에서 내가 이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랬더니 그때 그분이 얘기하는데 그러게 이제 칼슘미터의 견해가 있고 그걸 갖다가 그게 결국 파시즘으로 가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헌법의 기초로 좀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는 이론인데 그게 바로 네. 허용 교수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아, 근데 재밌는 게도 뭐냐면 지금 윤석열은 자기가 결단주의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뭐가 비상인지 결정하는 건 누구야? 예. 나다, 대통령이다라고. 아, 완전 180도가 달라진 거거든요. 예. 그때 우리가 대화했던 맥락하고는 그러니까 그때 윤석열하고는 지금의 윤석열이 완전 180도 달라진 거죠. 네. 그때 우리가 합의했던 건 뭐냐면 칼슘미터 이건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보니까 꼭 그런 식으로 하고 있더라. 아니다. 아니다라고 합의된 맥락에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자기가 그걸 가지고 비상기업 이건 내 권한이다라고 얘기했거든. 원래 주권자라는 게 뭐냐? 예. 언제가 비상일지 그걸 갖다 결정하는 자가 주권자다라고 하는데 그 논리를 펴고 있는 게 예. 아이러니하더라고요. 네.